안녕하세요. 동화를 바라보는 다른 시점, 동시점입니다. 오늘은 한 아버지의 가슴 아픈 사연인데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평생 시장에서 조그만 가게를 차려 장사를 하며 살아온 장사꾼입니다. 제게는 두 아들, 놀부와 흥부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첫째 놀부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더군요. 마을 사람들은 놀부를 손가락질하며 그 모든 것이 당연하다는 듯 말합니다. 이 억울한 진실을 바로잡고자 저는 오늘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어릴 적부터 두 아들은 성격이 극명히 달랐습니다. 첫째 놀부는 작고 통통한 체격에 주먹 코에다 찢어진 눈매, 그리고 얼굴에는 좁쌀 같은 반점이 퍼져 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종종 놀림을 받았지만 마음은 그 누구보다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집안일을 도왔고 땔감과 물을 나르면서 항상 제 옆에서 시장 일을 함께하며 자랐습니다. 놀부는 제가 장사의 품삯을 나누어주면 한 푼 두 푼 모아 책을 사서 읽는 기특한 아이였습니다. 반면 둘째 흥부는 얼굴이 반반하고 또렷한 이목구비에 날렵한 몸매를 가져서 동네 여인네들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흥부는 어릴 때부터 게으르고 제멋대로였습니다. 시키는 일은 뒷전이었고 장사를 나가도 금세 사라져 주막이나 유흥가에서 놀기에 바빴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아들이 장성하자 저는 고민 끝에 같은 금액의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보아라. 너희들의 삶은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놀부는 제가 하던 방식 그대로 시장에 조그마한 가게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장사가 쉽지 않았지만 놀부는 끈기 있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일했습니다. 놀부의 정직함과 성실함은 곧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고 마침내 지역에서 손꼽히는 장사꾼이 되었습니다. 놀부의 사람됨을 알아본 여인과 결혼도 하게 되었고 화목하고 든든한 가정도 꾸렸지요. 반면 흥부는 재산을 받은 직후부터 주막과 유흥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외모를 무기 삼아 여인들과 어울렸고 그러다가 계획 없이 아이까지 생겨서 서둘러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하지만 흥부는 여전히 책임감이 없었습니다. 일은 여전히 하기 싫다며 꾀병만 부렸고 살림은 바닥이 났고 제가 물려준 재산도 결국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어느새 12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라고 흥부가 불쌍한 마음에 제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주었지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흥부는 그 돈마저 술과 노름 그리고 여자들과 놀러 다니면서 다 쓰고 말았지요. 그 사이 놀부는 성실하게 장사하며 재산을 불렸고 마침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흥부는 놀부가 부자가 된 것이 배가 아팠는지 저를 찾아와 돈을 더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줄 수 있는 돈이 없었죠. 그 후부터 흥부는 저희 집의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수시로 놀부의 집에 돈을 빌리러 찾아만 갔죠. 처음엔 착한 놀부가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점점 금액이 커지자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놀부가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자 흥부는 놀부 부인에게까지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부가 집을 비울 때마다 평수를 찾아가 돈을 빌렸고 점차 금액이 커지자 놀부 부인도 딱 잘라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제 돈을 빌릴 데가 없는 흥부는 놀부 부인에게 분명 아버지가 나보다 형에게만 많은 재산을 물려줬을 거야. 그러지 않고선 형수가 못생긴 형이랑 결혼할 이유가 없잖아? 놀부 부인은 흥부가 너무 괘씸하고 뻔뻔해서 손에 들고 있던 밥주걱으로 흥부의 뺨을 한 대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흥부는 비아냥거리며 형수, 이왕 때린 거 반대편도 시원하게 때려주시오. 맞은 값으로 돈이나 받게.
그 말에 더 이상 참지 못한 놀부 부인은 흥부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이후 흥부는 제비라는 친구와 함께 놀부의 재산을 빼앗을 계략을 꾸민 것 같습니다. 마을에 박씨 성을 가진 사또가 있는데 그는 실력도 없이 가문의 힘으로 자리를 차지한 자였고 백성보다는 자신의 재산과 부를 축적하는 데에만 관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흥부는 박씨에게 놀부의 재산을 빼앗는 걸 도와주면 재산의 반을 준다는 걸로 그를 매수하였고 박씨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뒤 하루는 놀부가 집안일이 바빠서 흥부에게 도움을 요청한 날이었습니다. 흥부는 같이 도와줄 친구라고 제비를 데리고 찾아왔고 놀부는 제비에게 오늘 하루 내 일을 도와주면 돈은 넉넉히 챙겨주겠네. 하고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얼마 뒤 제비는 나무를 자르다가 다리가 부러졌다며 큰 소란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제비가 지금까지 일한 돈과 치료비 외에도 땅 100평, 소 10마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놀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일한 돈과 치료비만 던져주고 집에서 제비를 내쫓았는데 옆에 있던 흥부가 놀부에게 형님은 돈도 많으면서 내 친구한테 이러면 안 되지. 두고 봐.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라고 말하고 제비를 따라 나갔다고 합니다. 흥부와 제비는 그 길로 마을 사또인 박씨에게 달려갔고 박씨는 놀부를 당장 잡아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억울하게 잡혀온 제 첫째 아들 놀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심하게 매질을 당하였고 여러 번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이미 흥부의 편이었던 박씨는 놀부의 재산을 몰수하고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놀부는 하루아침에 가게와 집을 잃었고 놀부 가족도 한순간에 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마을에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놀부가 일부러 제비 다리 부러뜨린 거래. 놀부는 벌 받은 거라니까. 흥부가 다리 고쳐준 거래. 착한 흥부 잘 됐으면 좋겠어. 저는 정말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피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진실은 감옥 속에 갇혔고 사람들은 거짓된 얘기를 진실처럼 믿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아비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늘도 한숨만 쉬게 됩니다. 아버지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흥부와 놀부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울 수 있겠네요.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